풀어보면 별거 아니야. 세금과 공과금이란 국세와 지방세를 의미하는 세금과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법인이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도 당연히 송금으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몇 가지 세금과 공과금 중에서도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송금 불산입 때는 예시로 벌과금 등에 대한 세무 조정을 살펴볼 건데요. 회사에서 이런 벌과금 등에 대해서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그리고 벌과금, 가산금 등에 대해서 자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어떻게 세무 조정이 차이가 나는지 문제풀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시죠. 주식회사 경위의 회계처리 내용입니다. 이에 관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경위는 제8기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해놓았네요. 그러나 법인세법은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벌과금이라고 할지라도요, 법인이 납부한 벌과금 등을 송금으로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벌금에 대해서 법인세만큼 오히려 깎아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그럼 우리 벌과금을 납부하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벌과금 등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우리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우리 세무 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8기에는요. 발생하는 세무 조정이 송금 불산입 100만원,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되죠. 8기의 조정은 이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조정을 하게 되면요. 해당 10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과세소득에 대한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9기예요. 9기에는요. 사업 관련 토지를 5천만원에 매입하고요. 이에 대한 취득세 200만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서 가산세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토지의 매입가액과 본래 취득세 200만원 그리고 우리 기한 후에 납부하게 됨에 따른 가산세 50만원 이 모든 걸 다 더해서 토지 가액으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붕괴를 먼저 다시 한번 표기해놨고요. 세법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죠? 먼저 토지의 매입가액 5천만원 그리고 본래의 취득세인 200만원 합하면은 5,200만원만큼만이 우리 토지 가액인 거고요. 추가로 납부한 가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그렇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가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지급된 건 이제 맞는 거고요. 그럼 9기의 경우에는요. 지금 세법상 회계와 장부상 회계를 비교해 보면요. 세법에서
영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가산세에 대해서 지금 자산가액에 가산해 놓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장의 자산가액이 지금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자산가액에 가산된 그 가산세만큼으로 이 효과가요, 향후 토지가 처분될 때 처분이익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본래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되는 이 가산세가 처분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요, 처분 시점이 어떻게 된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위에서는요, 두 가지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조정, 먼저 과다하게 계상된 토지가액을 다운시켜줘요. 송금산입 50만원 마이너스 유보. 그럼 이렇게 되면요, 지금 과세소득이 오히려 가산세인 50만원만큼 감소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송금불산입 50만원, 해당 가산세만큼 기타 사회유출 조정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위에는요, 송금 50만원, 송금불산입 50만원이 됐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반영되는 금액은 효과가 0원인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금 토지의 그 자산가액을 세법이 말하는 것만큼 5,200만큼으로 조정되는 것은 유보의 효과로 이제 바로 국위부터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유보라는 처분은요, 유보가 발생한 이유가 자산가액의 인식의 차이, 즉 자산가액의 오류, 자본의 오류 때문에 우리가 유보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보는 그 문제의 원인인 자산이 소멸할 때까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에 작성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해당 자산이 소멸할 때는 반대 조정으로 추인이 된다고 학습한 바가 있죠. 자, 우리 10기를 보시면요, 현금 1억을 받고 해당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서 처분이익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회계상의 토지 가액은요, 세법상 토지 가액보다는 50만원만큼 과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이익을 50만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먼저 문제인식을 국위 때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법인세는 그렇게 말하죠. 걱정 마. 우리가 이미 토지 가액을 바로잡아놨기 때문에 처분이익도 바로잡을 수가 있어 라는 거죠. 자, 어떻게 분개를 해보죠. 현금을 1억 받은 거는 팩트. 변함이 없지만 토지 가액이 우리는 이미 국위 때 바로잡아놨기 때문에 5,250이 아닌 5,2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처분이익도 4,800이지. 이렇게 바르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세무 조정이 발생하죠. 처분이익 50만큼을 입금 산입해주고요. 그리고 그 5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토지라는 자산가액의 인식 차이, 자산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유보로 소득 처분해주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국위에 발생한 50만원 마이너스 유보가 토지가 처분됨에 따라 처분되는 연도 10기에 반대의 조정으로 추인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요, 10기의 토지가 처분될 때 9기에 발생한 토지에 대한 유보를 이렇게 추인하면서 회계상 과소인식한 처분이익만큼을 적정하게 업을 시켜서, 가산시켜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9기의 반대 조정이 바로 입금 산입 유보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토지의 자산가액을 바로잡아 놓기만 하면은 처분 시점의 처분이익도 유보의 추인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진다는 거죠.